네, 감사합니다. 1주년 행사 성장의 진행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스케줄 한 5군데 다 적고요.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이유는 우리 박인철 총재님 때문에 제가 달려왔고요. 또 와서 보니까 대학 동창이 같이 있어가지고 윤원 교수님 계셔가지고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2010년이 사실 의미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해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201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한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일단 강의는요, 재밌어야 되고, 재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011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익이라고 하고, 유익 쪽에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 가까운 학교 나왔거든요. 충남대 경영학과 7학과. 그래서 친정에 온 느낌으로 여러분 힘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제대로 몸값을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나라는 기업의 사장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임 리더스 클럽의 회원이기 이전에 1인 기업의 사장이다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름 석자를 딱 떼면 우리 대전에서 이런 분 하고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상을 받으신 분처럼 우리 같은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이분은 2011년도에 가장 잘한 분 하고 이렇게 딱 정리되면 여러분은 내년도가 상당히 여러분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예요. 나라는 기업의 브랜드 책임자가 되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 석자 가치를 높이는데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보다 이름 가치를 3배 정도 좀 높이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네, 볼륨을 약간 좀 높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어제 바쁘신 가운데 계셨나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0년을 마감하고 2011년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돌을 솟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는요, 말쓰라는 말과 강제적 가사,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2011년도 맞이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2011년도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항공기회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 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21세기는 우리가 그 시대라고 하죠. 아마추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프로의 시대. 그래서 2011년도는 프로인님만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인이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인답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늦은 밤까지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닌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낙토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 교육받고 우리 부자 좀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네, 이런 분 계세요. 부자 되십시오. 인사했는데 기분 더럽게 나쁘십니다. 없죠? 네, 부자들로 사셔야 됩니다. 왜요? 네. 이거예요. 지식 정보화 시대 특징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빈이 빈, 부익, 부익.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런데 부자로 살 수 없는 시대가 21세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부자 되셔야 됩니다. 근데 부자라고 다 부자냐? 아니요. 저는 두 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졸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졸부하고 거부 차이점이 뭐예요? 자, 이렇게 해보죠. 옆에 계신 분하고 박수해 주십시오. 졸부 거부 차이점이 뭐예요? 빨리 여쭤보세요. 네, 졸부는 어떤 사람이 졸부예요? 졸지에 부자 되는 사람. 그럼 거부는요? 거창하게 부자 되는 사람.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졸부하고 거부하고, 예, 악착같이 돈 버는 건 오케이,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하면 돈 쓰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졸부는 이거죠.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웃과 사회 국가 발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돈을 벌지만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써요. 단 돈 쓰는 방법이 다르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이웃과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돼요. 기꺼이 쓰는 사람. 저는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정주영 회장님을 꽂고 싶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거 한 클레 가지고 몇 년까지 쓰셨다고요? 25년까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짜 부도시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번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과 사회 국가 발전에서 기꺼이 과감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총회 참가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렜던 거는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내년에 우리가 멘토로서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진짜 여기 계신 분은 진정한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나눌 건가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누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고요. 가지지 않으면 마음만 가지고 나눈다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한번 초점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죠.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강의 시간은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고요? 네? 돈 벌면 된다. 또요?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삼성그룹부터 SK, 현대차 해가지고 정부기관까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녀요. 항상 강의 다닐 때마다 리더 만나면 이렇게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부자 되는 방법을 연구했대요.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그분 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 땅을 사랑하라. 주식을 좋아하라. 아파트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그분 말.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재혼하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부자 되는 길은 더 많아졌다는 사실. 이건 하나는 분명한 거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옛날보다 부자 되는 방법은 많아졌지만 여러분이 소위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분이 초이사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뭔가 많은 걸 베풀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가져야 되는데 가지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죠?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 동의하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배짱이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20세기라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인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요. 계명인재, 계명인재 혼자 부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시대는 20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남이 놀 때 열심히 일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냥 노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지만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하는데도 성공해. 그래서 어때요? 이 답답하세요. 여러분이 옛날보다 적은 자가용 굴리고 또 수입도 괜찮고 하는데도 어때요? 아파트 평수가 큰데도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보다 대충 하는 사람이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요. 남이 놀 때 열심히 혼자 일하는 리더가 되지 마시고요. 21세기 리더는 이겁니다. 남이 놀 때 열심히 혼자 일하는 사람을 개명이라면 여러분이 2001년도부터 진짜 해야 될 리더는 이거예요. 개명이 아니고 금형입니다. 금형은 어떤 형이죠? 사방팔방으로 전부 인맥을 형성하는 리더. 왜 인맥을 형성해야 되죠?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사면 이게 오릅니까? No. 여러분이 주식 사면 그날부터 주식이 내려가요. 똥똥하게 올라가요. 왜 그러죠? 이거예요. 좋은 정보를 갖지 않고 실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남보다 괜찮은 정보와 지식을 가질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어떻게 성취합니까? 이거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 특징이 인터넷에 가면 모든 정보가 있나요? No. 가치 없는 정보가 전부 인터넷에 올라와요. 진짜 고급 정보는 절대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요? 전부 인간관계입니다. 나하고 친하냐? 그러면 어때요? 어떤 주식을 사면 곧 돈 벌 수 있다 그 정보도 줄 수 있어.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잘 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리더자로서 21세기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숫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금이 좀 쳐놓고 여러분이 좀 소울에 따뜻한 정보를 빨리 선취하시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보다 분명히 21세기는 여러분의 시대, 특히 2011년도는 여러분 배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박수하시죠.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는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고민해 보니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죠. 부산을 간다. 가는 길을 모르면 누구든지 국도로 헤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오늘 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거죠. 고급 정보. 제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고속도로가 있다는 걸 딱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국도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뭔가 많이 나누고 싶은데 뭔가 이거 정보를 선취하는 이런 방법이 좀 고민스러웠다면 오늘 이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오케이. 특히 여러분이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채널을 통하시면 오케이.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마추어가 되는 방법 프로가 되셔야 돼요. 프로. 이유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멋지게 해내면 프로.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셔야 돼요. 프로보다 몸값을 높이는 방법. 이거예요. 자기 혼자 그걸 갖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한테 정보를 주세요. 주시면 많은 사람이 어때요? 성공하게 될 거다. 그러면 성공한 그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오케이. 몸값이 달라지죠. 리더라고 하죠. 진정한 리더. 그래서 여러분 2단계까지 올라왔죠? 2단계 오케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몸값을 높이는 방법. 이거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지 말고 한 조직, 두 조직, 여러 조직이 어때요? 뭔가 발전적으로 이루게끔 리더십을 발휘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부자되는 방법. 한 조직이 아니라 한 회사, 여러 기관들이 어때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또 그렇게. 회사로 이야기하면 대리 정도 되겠죠. 과장이나 부장, 이사, CEO 이 정도 가면 돼요. 회사, 회장 정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쉽냐 이거죠. 어렵습니다. 누구나 올라가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금이. 특히 금형이 돼야 되는 건 이거죠. 리더라고 하는 거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우리 조직이 내년에 A, B, C, D에서 C 수준을 한다면 내년에 A 수준으로 가자. 이게 누가 고민해요? 팀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고민해요. 내년에 우리 리더 스크럽이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자. 이게 어때요? 임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래 하면 어때요? 회원들은 그게 싫거든요. 왜요? A, B, C, D, E, F 같은 C 같으면 어때요? D로 하고 싶어요. 모임도 대충 나오고 회비도 좀 덜 내고 뭔가 또 여러 가지 정보는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누리고 싶고 그게 회원 마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됩니까? A로 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회원들한테 설득해가지고 C에서 D로 가겠다는 회원들이 그래 맞아. 우리 회비도 더 내고 나눔도 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A로 이렇게 가게끔 동참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대전의 리더가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한번 선진국으로 딱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만들자는 꿈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꿈은 리더가 다 꿈이다. 단 함께 하자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꿈을 우리가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꿈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설득하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더 맞춰서 우리가 성공할 리더가 되려면 프레젠테이션, 설득을 잘해야. 설득 잘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강의 기법입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거죠. 전쟁 나가기 위해서 징집이 됐어요. 나오고 싶지 않아. 근데 나가야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죠? 내가 만약에 전쟁터 나가서 죽거나 다치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옆에 친구들 보니까 전부 새로 징집대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안타까운 거는 뭐죠?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 저쪽에 보니까 부인하고 딸이 나와가지고 있대요. 아빠 나가지 마 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불안해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때 대대장이 단성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터 나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병이 어때요? 딸하고 부인이 걱정되지 못해요. 나가서 싸우자고 이렇게 마음이 딱. 도대체 어떻게 비전을 설득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보면 2011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일을 하면은 많이 저항에 부딪힐 텐데 그걸 설득하는 방법하고 같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Look around you. In the 7th Cavalry, we got a captain from the Ukraine. Another from Puerto Rico. We've got Japanese, Chinese, blacks, Hispanics, Cherokee Indians, Jews and Gentiles, all Americans. Now here in the States, some men in this unit may experience discrimination because of race or creed. But for you and me now, all that is gone. We're moving int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where you will watch the back of the man next to you as he will watch yours. And you won't care what color he is or by what name he calls God. They say we're leaving home. We're going to what home was always supposed to be. So
this situation. We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a tough and determined enemy. I can't promise you that I will bring you all home alive.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So help me God. 대대장이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장면들을 불안한 장면들을 어떻게 설득했나?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시죠. 적진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장병이 아니고 대대장이라는 사실. 대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를 누린 것은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린 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릴 차례. 여러분, 적진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 보건 시스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다치면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해줄 거고 죽으면 대전국립묘지에 다 안장시켜버릴 거예요.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다 시켜주고 임대아파트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군장 하나씩 다 다뤄줄 테니까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다고 진짜 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이렇게 연설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한테 약속하겠습니다. 적진에 들어갈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적진에 나올 때 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제 뒤에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 신태명상 신의 가고 있기로 이랬더니 중간 간부도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어때요? 감동받아가 고개를 들고 자. 그리고 진짜 적진에 들어갈 때 본인이 먼저 발을 내딛니다. 사실 우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많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리더란 어떤 사람이 리더? 원행이 있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리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솔선수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하나의 답을 찾자면 이거죠. 여러분이 직원들 아니면 조직원들 아니면 회원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면 되죠? 답은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야 이거 좀 해보지. 팀장님 이거 제가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기 때문에 좀 벅차거든요. 이것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해. 그러면 리더가 하자는 꿈은 어때요? 이거는 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리더십은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설득하시라고. 이분이 감성적으로 설득했잖아요. 여러분이 갔다 오면 군장 달아주고 또 갔다 오면 임대아파트도 하나 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적진에 갈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지막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때요? 불안감 있다. 내가 만약에 다치면 누가 나를 책임지지? 옆에 저놈은 모르는 척 하겠다. 그런데 어때요? 저 대대장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 내가 적진에 꺼내두고 저분은 도망갈 뿐이 아닌 것 같아. 저 리더자 한 사람을 믿고 내가 나가지. 이게 돼요. 그래서 21세기는 진짜 힘듭니다. 리더자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감성적인 리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정보 아저씨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학습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감성적으로 설득하라. 논리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하셨지만 좀 더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핑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해요.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에 성공하는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투두이즈 투두. 어떤 이야기죠? 결과는 두어의 결과라고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소극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공신하면 흥망, 하시면 흥망.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는 항상 과정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남과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바쁘지만 이 자리에 오신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진짜 내년 2011년도는 지금 올해보다 몇 배 더 이런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고 싶다. 그 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서 방법을 높여보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뭔가 리더십을 바꾸면 분명히 내년에 여러분 이런 가치가 3배 정도 분명히 올라가요. 그건 제가 보장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어려워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내년에 어려워지지 말라고 한다고 어려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년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여러분이 더 가지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년에 몸값을 제대로 높이는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2010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 국가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2010년이 딱 되고 1월 달에 제가 TV 뉴스를 딱 듣는데 이런 뉴스가 넘었길래 저는 굉장히 가슴이 설렜어요. 왜? 우리가 사실 큰 나라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큰 나라 눈치 안 보고 대한민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가 됐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도대체 어떤 뉴스를 봤기 때문에 바로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내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 회원위원회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OECD 창립 이래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것은 우리가 첫 사례입니다. 1960년대 국제사회의 공적개발 원조금으로 경제개발에 투자를 닦았던 우리나라. 40년이 지난 올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1961년 OECD가 생긴 이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60년대는 진짜 못 먹고 못 살았다는 거죠. 하루 밥 3끼 먹는 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원조 안 받고 오히려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옛날에 진짜 못 살아가지고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게 이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다. 그게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전 G20 의장국이 돼가지고 이번에 큰 행사를 이렇게 치는 것도 전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에서 원조를 같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이미 계산은 다 돼 있다.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G20 의장 이거 한다 설득이 안 돼요. 큰 나라 설득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원조를 같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면서 어때요?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MB 정부가 이게 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중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어때요? 일제가 점령하면서 일본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어때요? 이제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2, 3년 전에는 북한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2010년도부터 북한, 일본, 미국 전혀 우리 눈치 안 보고 우리 하고 싶은 말.
왜요? 리더십을 갖게 돼요. 왜 리더십을 갖게 됐죠? 도와주면서 리더십을 갖게 돼요. 21세기 리더는 이겁니다.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남 걸 갖고 뺏어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돈이 많다고 리더 아니거든. 정보를 나누든 돈을 나누든 사랑을 나누든 나누는 자세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리 리더십의 클럽 여러분은 내년에 뭔가 더 나누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막 누가 리더십을 갖느냐 이 게임 아닙니까? 미국이 사실 리더십이 잃어가고 있죠.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 리더십을 누가 뺏어가려고 해요? 중국이 뺏어간다. 이번에 정상회의 와서도 상당히 미국을 공격하고 오바마가 킥소리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중국이 싫다. 왜? 거기는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중국을 배워가지고는 언제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싫다면 누가 리더하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뭐죠? 대한민국이라고. 왜 대한민국입니까? 이거잖아요. 옛날에 자기 나라한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진짜 못 살았다. 땅덩어리도 자기 나라보다 더 작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뭔가 배우면 어때요? 자기 나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새마을운동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어때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뭔가 배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진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했어요. 비논리적으로. 옛날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이 풍부합니까? 자본이 풍부하니?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못 살아야 돼. 다른 나라처럼.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선 강국이 되고 자동차 강국이 되고 반도체 진짜 전 세계 볼 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배우게 돼.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 인들로부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 대통령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G20 의장국 왜 대한민국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살던 나라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어때요? 잘 사는 나라도 설득할 수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설득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지도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해를 못해. 근데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잘하게 돼서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가 어때요? 못하는 친구를 코칭하면 이게 야기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못 살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얼마든지 다 대화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1년은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해입니다. 진짜 글로벌 리더 이렇게 정하고는 저는 진짜 대단해요. 박수 치워드리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의 우리 대전에서만 리더십 발휘하지 말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좀 베풀고 또 위상도 높이고 그래서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더 한 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전을 받는 중요한 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 선박 수준 1위라는 신화의 씨앗을 뿌린 것도 그 즈음이었다. 당시 정주영 회장과 함께 선박 제주의 신화를 읽은 김황벽 씨. 일본의 그 미츠비시하고도 이야기를 추진하다가 한국의 젊은이들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노르웨이라든가 그 당시의 수국이라든가 아베네사라는 정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선 합작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냐면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 한 사람이 고민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밥 세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돈 좀 벌어보자. 이 사람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딱 생각해보니까 조그만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큰 상품을 만들면 진짜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가장 큰 상품이 뭔가 봤더니 큰 배를 만들어 가는 게 큰 상품입니다. 만들 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건너가서 기술 좀 달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찾아가죠?
일본 미쯔비시였어. 근데 뭐라고 하죠? 뭐요? 아니, 배 만드는 기술 달라고? 아니, 다른 나라 같은 거 도와주는데 조선은 안 돼. 대한민국 하면 이거 부득부득하게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완전히 문전박대 당하면서 그 회사 투벅투벅 걸어놓았어. 그러다가 어때요? 정문에서 더 이상 발을 옮기지 않고 돌아보죠.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죠? 좋아! 안 도와주면 좋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미쯔비시 조선 콧대를 내가 꺾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쫓아가자. 차관을 빌려주세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아니, 밀가루 먼저 받는 자리 무슨 차관입니까, 차관. 말 되는 거나 하라고. 그래서 퇴짜 맞고, 호주 쫓아가도 퇴짜 맞고, 프랑스 가도 퇴짜 맞고, 독일 가도 퇴짜 맞고. 이제 딱 한 나라가 남았어. 어디죠? 영국. 거기 가서 우리 배 좀 만들게 차관을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쪽 은행장이 뭐라고 했죠? 아니, 배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야지.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돼. 진짜 배 만드는 기술이 있는지 우리가 한국 정부에다가 정보를 보내봤다는 거죠. 진짜 배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이래 했더니 뭐죠? 정보가 이렇게 왔죠. 뭐라고 왔죠? 우리는 양은 냄비 두드려 만드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아니, 양은 냄비 두드려 만드는 큰 배를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아요? 일 없이요? 돌아가시오. 이렇게.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죠? 네. 보증문이에요. 지갑을 끝내더니 어떻게 했죠? 집회를 하나 끝내죠? 집회를 끝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집회를 끝내가지고 그 은행장 얼굴에 드린 얘기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그거 보세요. 철갑. 우리가 15세기 말에 이런 기술 갖고 일본에 백승백승을 했는데 뭐? 배 만든 기술 없다고요? 이렇게 우ring해도 되는 겁니까? 이래 했더니 그 은행장이 갑자기 위축되고 알았어요. 집회에 이 그림 들었다고 차관을 빌려줄 수 없고, 그러면 이걸 믿고 배를 맡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가 내가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겁이 없어요.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어때요? 줬어. 내가 주문파도 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로 그리스. 리바노스 선주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죠. 당신 배가 많다며? 많지. 수백씩 된다며? 그래요. 그럼 2층만 그냥 없는 셈 치고 하면 주문 좀 맡기고 와. 그랬더니 어때요? 조건을 달겠다. 2년 안에 배를 만들어주면 배값 주고, 안 그러면 배를 그냥 배상해가지고 그냥 납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주문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배를 만들겠다는 그 신념 하나 가지고 줬어.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고 계약을 따고 살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리하게 진짜 도박을 안 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 수 없다고. 전 세계가 진짜 놀랍게 보는 거는 이분이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어때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주들이 어때요? 우리도 하면 된다 이래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다.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이 영국이었다. 리더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위기로 기회로 다 바뀐다는 사실. 조선소를 지을 자본을 구하기 위해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문을 두드린 정주영 회장.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은행 측의 마음을 움직였다. 배를 살 사람이 확실히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유럽 해운업계의 큰손인 그리스 리바노스사를 찾았다. 그 5만 번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을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아주 얘기가 무거워지죠.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원을 얻어서 기계를 사드리고 그래서 여자 조선소를 뒤에서 4배를 만들 테니까 살아 이런 얘기죠. 어떤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말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말에 책임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죠? 배 만들면 독구를 만드는 것만 해도 2년이 걸려요. 그 만들어 놓고 배를 만든다. 이거는 무조건 낚기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한쪽은 독구를 만들고 한쪽은 배를 만들고. 언제 독구 만들어 놓고 배를 만드냐 이거죠. 같이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발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살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남과 다르게 뭔가 하면 된다. 그 신념. 그 다음부터요. 진짜 어떤 방법이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열정 이런 게 사실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0년은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리더 국가로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리더라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좋고, 위험일자에 기획일자를 쓴다고요? 기회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잡는 거 기회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잡는 걸 기회. 근데 기회라고 하는 건 어때요?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회의 여신은 많은 사람한테 어려움을 던져준다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2011년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단,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라고. 팀원들은 피하더라도 리더는 어때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의지, 열정, 태도,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더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세기 리더라는 어떤 사람이냐? 조직을 더 좋은 비전으로 해가지고 설득해가 끌고 나가는 그런 거 사전적 이야기고, 21세기 비전은 전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팀원들은 어때요?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위기는 위기네. 이래 하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다면, 이거 우리가 잘 해보자. 해보면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거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더니 많은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옛날에 진짜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고민하고 또 방법도 찾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라는 기업의 사장, 이런 숫자 가치를 높이는 거 이거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강의 기법을 좀 접목하시면 많은 사람을 보다 쉽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는 절대 논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논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저 굉장히 신수험 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진짜 말이 응물한데도 돼요. 뭔가 이게 하면 된다. 해보자. 무대표로 해보자 하는 그런 정신을 딱 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오늘날 이렇게 진짜 성장한 거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현대에 근무해봤어요. 현대가 진짜 도대체 회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저 신기해요. 그건 뭐죠? 신념, 열정, 그 다음 논리를 때는 무조건 해봤어? 안 해본 것도 이야기 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논리를 뛰어넘고 신념으로 해내는. 저는 사실 강사협회 회장도 하고 지금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주임교수 하지만 제가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건 전 현대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현대자동차에서 잘 나갈 때보다 진짜 어려웠을 때, 어느 때 중남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수업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현장 가서 영업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영업은 진짜 싫었어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 내민다 이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이게 싫고, 머지도 약하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남한테 거짓말 일체도 못하고. 그래서 입사회가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영업하는데 다른 사람 한두 대 팔 때 저 계속 백차로 걸렸어요. 소장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임마, 너 뭐하고 다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임마, 내 실업자 구제소야 임마, 똑바로 해. 어떻게 하길래 한 대를 못 팔아 이렇게 해요.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다 무서워하는 단어 많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 잡상인 출입금지.
방문하려고 봤더니 잡상인 출입금지에 놨더라고요.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라 갑자기 내가 잡상인일 수 있다 고민이 돼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로 가죠. 화장실. 영업사원이 이 기가 꺾이면 전부 화장실에 가서 넥타이를 고치면 다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럼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번 외치고 이렇게 하죠. 나는 잡상인 아니야. 볼펜 팔러 온 거, 끈 팔러 온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2천만 원짜리 차 팔러 온 사람이야. 그러고 다시 방문하려고 딱 갔더니 맹걸. 잡상인 출입금지 글씨가 더 커 보여. 그래도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갔다 왔다고 보고서를 작성을 못하잖아. 똑똑똑 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때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저 인사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저 명함 필요 없다니까 나가요. 나가라니까. 그러지 말고 제 명함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명함 가지고 왔어요. 명함을 딱 떴더니 그 자리에서 진짜 짝짝 했더니 나가 있어. 왜 명함 좀 지랄해요? 나가. 갑자기 제가 놀래가지고 문 밖에 딱 나오는데 이 뜨거운 눈물이 팍 쏟아져요. 뭐야? 대한민국 영어사원은 인간도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뭐 인격을 잊지는 아닌데. 아니 명함을 주면 받아가지고 나가자마자 찢어가 쓰레기통 그러면 누가 뭘 합니까? 받자마자 찢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고객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어요. 사과하십시오. 이 양반 이거 사과하십시오. 왜 명함을 찢어가 얼굴에 뿌립니까? 인격 모독한 거 아닙니까? 영어사원에 인격이 있어? 사과하십시오. 얘들아 이 잡상이 쫓아내. 그래서 덩치 좋은 녀석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시 쫓겨나왔어. 떨리고 막 분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생각은 진짜 회사 생활 한다는 게 진짜 이게 힘들구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내 지을까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왜요? 누구 손인 것 같아요? 엄마 손. 너는 서울 가서 취직하고 시골에 와서 농사 짓습니다. 농사는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포기하지 말고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간다면 가장 낙심할 사람이 어머님 아닌가. 이거는 자식된 놀이로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을 다시 추스려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어요. 당신 혹시 나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전에 당신 명함 찢어가 얼굴에 뿌린 사람이야. 뭐예요 이 사람? 뭐 나하고 원수가 졌나?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오늘 11시쯤 우리 사무실에 좀 들려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좋아. 내가 오늘 가서 분명히 사과 받았는데. 그리고 씩씩하면서 문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섰더니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바로 앉으래요. 뭐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앉으래요. 그래서 바로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네요. 차 한 대 계약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만 하는 거니까 아니야. 당신한테 하려고 해. 왜 저한테 하려고 하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50명 데리고 사장이 됐는데 원래 제약에서 세일즈맨 진짜 강인한 정신력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가끔 영어사원이 많이 온다. 근데 자기는 영어사원이 어때요? 남 같지 않다. 다 후배 같고 동생 같고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영어사원이 진짜 이거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뭔가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명함 구두로 다니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교육 차원에서 필요 없다. 나가세요. 그래도 주려고 하면 가져오세요. 이거 명함 그대로 찢어가 얼굴에 다 뿌린답니다. 그러면 다 영업사원이 토끼같이 놀래가지고 전부 나가가지고 어때요? 그냥 사라지고 만다. 근데 유일하게 당신은 어때요? 들어와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또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녀석은 분명히 내가 키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그때부터 나를 눈여겨보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판매왕이 됐거든요. 그분이 제 판매왕이 되고 많이 도와줬어요.
제 뒤에 10명의 고객이, 후원 고객이 딱 생기니까 그냥 판매왕이 되더라고요. 판매왕 됐더니 회사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지 말고 그랬어요. 당신은 더 이상 판매하지 말고 그냥 강의하라. 많은 후배들이 들어와서 영업 못하니까 그만두는데 당신이 뭔가 이렇게 좀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후배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때부터 강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 2011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을 진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도와준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이게 금이에요. 금행 치는 거는요, 그냥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의지돼 있고 자세돼 있고 뭔가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해낼 때 결국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어때요? 분명히 뭔가 고민 성공률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란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한국 강사협회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리더가 좀 강사로서 많이 나섰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강사입니까?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강의 실력만 있으면 강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리더가 먼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삶이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어떤 경험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졸부가 아니고 거부답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웃과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짜 21세기는 누구나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도 맞지 않고 있는 거. 그런 사람한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시고, 성공하면 우리 글로벌 리더스 클럽이 되나요? 네. 회원들한테 진짜 힘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기치지 말자. 자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강의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존경받고 강의 잘한다. 그러면 이제 강사겠죠. 진짜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겠다는 그 자신. 그 부분이 2011년 글로벌 리더스 클럽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덕목이자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멋지게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설득하더라도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남들은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이 무지개 의지로 열정으로 이렇게 해씌우면 앞으로 대전이 전 세계 중심의 어떤 도시가 되고 또 대한민국 남북통일에도 여러분이 지금 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남자도 허리 다치면 생명 끝나죠. 대한민국도 대전이 부실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어떤 미래를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꼭 생각하시고 멋지게 도전하는 201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